자, 오늘은 월간 홍준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홍 스나이퍼 이상원 기자가 오늘도 홍 스나이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홍홍홍. 예, 홍홍홍 소식을 준비해 오셨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뭐 지난 한 주 대구 정가를 좀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죠. 우리 시장님의 동기사랑을 어, 한번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동기사랑. 나라사랑. 동기사랑, 나라사랑. 네. 어떤 또 동기사랑이라고 하니까 누군가를 사랑했다. 인사 문제가 아닐까 하는 냄새가 나는데. 네. 예. 진짜 인사 문제가 있습니까? 인사 문제가 뭐 그동안 말이 참 많았거든요. 이래저래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핵심적으로 내걸었던 가치가 기득권 카르텔 타파였는데 이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한다고 하면서 네. 새로운 카르텔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물밑에서는 네. 꾸준하게 저한테 들려왔어요. 아, 그래요? 이건 저한테밖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었나 봐요. 진짜 홍 시장님과 가까운 분들까지도 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들어보면 홍 시장님의 곁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도 그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 좀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야, 근데 이거는 다른 언론에서 저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던 소식 아닌가 싶은데 그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른 언론사도 알고 있는데 기사로 보도를 안 하는 뿐이지. 거예요? 예. 저희는 뭐 이미 찍혔어. 베린 몸이라. 베린몸, 네. 베린몸 이상원 기자의 멋진 소식. 자, 그러면은 우리 PD님이 말이죠 영상을 하나 준비했다고 하는데 관련이 있나 봐요. 2022년 7월 1일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식 때 영상이라고 합니다. 잠시 보고 오죠. 네. 우선 널리 인재를 구하겠습니다. 혈연과 학연, 지연에서 벗어나서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인재를 모시겠습니다. 철저한 성과 중심의 인재관리와 청정도 1등급의 청정시정을 만들고 과감한 대구 변화를 견인할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요. 취임식 때 우리 시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학연, 지연, 혈연 관계없이 능력이 검증된 인재를 등용하겠다. 나는 왜 연락이 없어요? 학연 있잖아요. 학연.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가게 됐구나. 자, 그러면은 시장님이 지금 이렇게 학연, 지연, 혈연 다 관계없이 능력주의로 인사를 널리 구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뭐 모든 인사가 뭐 학연이나 지연, 혈연과 관계없는 능력이 검증된 인재로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저도 당장이라도 우리 시장님에 대한 어떤 비판적 보도를 한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만큼 소통이 많이 될 테니까. 그런데 꽤 많은 영역에서 시장님 말씀과 다른 학연이나 지연 그동안의 어떤 인연 심지어 혈연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게 어떤 인사에는 시장님과 가족적으로 가까운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더라라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들려오거든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은 지금의 한 1년 6개월 동안 대구시에서 이루어진 여러 인사들을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자식이 그런 불경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취재원은 제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 그러면은 이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 예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일단은 당장 좀 시장님의 동기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3명이 있습니다. 3명. 동기사랑. 네. 보통 기자들이 기사 쓸 때 사례가 3개 잡히면 이건 기사 써야 된다거든요. 하나만 있으면 야 그건 그냥 예외적으로 한 건 정도 있을 수 있지. 인데 2건만 되면은 이렇게 갸웃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3건이 되면 야 이거는 써야 된다. 야 3건이면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들을 하는데 첫 번째 사례가 최근에 작년 12월에 이루어진 인사인데요. 가장 이르게 이루어진 인사 중에 하나인데 대구 메트로 환경이라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뭐 철도나 아니면 역사를 청소하거나 또는 이제 경비서는 이런 이제 청소 경비 일단 이쪽 업무를 주로 하는 기업인데 이제 대구 도시철도공사 대구교통공사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도화 정책을 펴면서 만들어진 기업인데 이 기업에 지난해 12월에 새로운 사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네. 3대째 사장인데 변태현 신임 사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사실 평생을 사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했고 그리고 뭐 경영과 관련됐거나 아니면 뭐 도시철도와 관련된 일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네. 그냥 사서 공무원으로만 일을 했고 뭐 경영 관련된 이력은 찾아보면 본인이 공개한 이력 중에서 겨우겨우 찾아보면 수성문화재단의 사회이사를 지낸 거 정도 외에는 뭐 이렇게 기업을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작은 조직이라도 운영을 하는 어떤 경영을 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인데 사장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이 메트로 환경이 그 고용해서 쓰는 인원이 수백 명은 되는데 기백 명은 되는 상황인데 그런 기업을 이렇게 경영에 어떤 경험이 없는 분을 모셨다? 의아하잖아요. 네. 알아보니까 이분이 홍준표 시장의 영남고등학교 21회 동기더라. 뿐만 아니라 동기를 넘어서서 그 동기회의 지금 회장님이시더라. 그러니까 뭐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됐죠. 일단 일례가 나왔어요. 첫 번째 일례가. 사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서 그래도 뭐 그런 거 하나 정도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쯤 뒤 네. 12월 29일이죠. 네. 대구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네. 새로운 대구 미술관장을 선임을 했는데 노중기 씨라고 네. 대구에서 오랫동안 작가 활동을 해온 중견 작가예요. 음. 근데 이분이 이 사전에 논란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거든요. 작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네. 열렸던 미술 전시회 개인전을 했었는데 네. 대구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이분이 전시회 열고 한 일주일 만에 작품을 한번 바꿨어요. 작품을 기존에 전시하고 있던 작품을 하나 내리고 거기에 새로운 작품을 내걸었는데 사실 이런 사례도 잘 없대요. 미술계에서는 그냥 해당 작품이 진짜 잘못 걸렸거나 자기가 걸려고 했던 작품이 아닌데 걸렸거나 아니면 해당 작품이 훼손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 진짜 그렇게 교체한 상황이 별로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교체를 했는데 교체된 작품이 홍준표 시장의 초상화였습니다. 그 사연인즉 교체된 작품이 교체해서 새로 걸린 작품이 새로 걸린 게 홍 시장님 초상화. 새로 걸린 작품이 홍준표 시장의 초상화였습니다. 이건 뭐지? 했는데 그 초상화는 이분이 직접 그려서 홍준표 시장에게 선물까지 한 작품이고 여기에 미술관에 전시되기 전에는 대구시청에 걸려 있었고 대구시청에 걸려 있던 게 이제 전시한다고 갑자기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다시 시청 가서 지금 걸려 있습니다. 예. 그런 작품이 와서 전시가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작가님이 홍준표 시장과 영남고등학교 21회 동기더라. 앞에 변태현 씨랑도 동기더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기만 지금 2명째 이렇게 대구시와 관련된 이제 자회사, 그 공공기관, 공기업의 자회사로 사장으로 내려간다거나 대구시 미술관장으로 내려가는 사례가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은 저는 더 찾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2건밖에 없을까? 더 있지 않을까? 더 있지 않을까? 막 찾아봤죠. 하나 더 확인이 됐죠. 세 번째. 세 번째. 이건 고등학교 동기는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동기는 아니고 또 뭐 사장이나 무슨 뭐 관장 이런 직에 바로 내려꽂혀서 사장이 된다거나 뭐 경영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법률 고문으로 대구시가 이렇게 법률 고문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뭐 변호사님도 잠깐 거기에 발을 잠깐 담으셨잖아요.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건 아니지만 뭐 법률 제 대리인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공식적인 법률 고문을 작년 2월 달에 교체를 일부 하고 또 늘렸어요. 기존까지는 7명이었는데 9명으로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추가가 됐나 하고 봤는데 서울 분들이 몇 분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요? 서울 변호사들이 잘 없는 일 아닙니까? 변호사 세계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근데 뭐 일단은 제가 과거 자료까지 확인을 한 건 2018년도부터까지 확인을 했는데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한 6년 동안에는
이분들 두 분 말고는 한 번도 서울이나 다른 지역 변호사를 쓴 적이 없더라고요. 법률 고문으로 항상 대구의 대구 변호사회 소속인 변호사들을 썼는데 이번에 특별히 네. 2명의 서울 변호사가 추가가 됐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의 이름이 네. 눈에 익더라. 누구? 이우승 변호사입니다. 이우승 변호사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네. 2015년도에 홍준표 우리 시장님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생명이 날아갈 뻔했을 때 이분을 살려주신 변호사예요. 변론을 맡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과 홍준표 시장은 그것보다 이전에 이미 인연이 있었던 분이에요. 어떤 인연이냐? 이우승 변호사도 고려대 법대 출신이고요. 선배님이시네. 네, 고려대 법대 출신이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보다 한 4년 후배긴 한데 대학은 고려대 법대 출신인데 사법연수원은 사시는 24회를 패스를 했고요. 홍준표 시장님도 24회 패스입니다. 사법연수원도 14기. 우리 시장님도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인 거죠. 이 법조계에서 연수원 동기 그러면 거의 뭐 죽고 못 사는 사이 아닙니까? 옛날엔 그랬죠. 옛날 수가 지금은 적으니까. 지금은 뭐 1000명 넘게 뽑히고 이러면 동기 누군지 다 외우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14기, 13기 이 시기 때는 완전 끈끈한 그런 관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동기인데 그래서 이분이 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07년도에는 홍준표 시장한테 고액 후원으로 200만 원을 하기도 했고 그 사이에 그리고 나서 한동안 후원을 안 하다가 2020년도부터 2023년 사이 2022년 사이에 20년, 21, 22년 3년 사이에 2,500만 원을 무려 후원을 하셨어요. 어휴. 3년 동안 2,500만 원. 후원도 하시고 절세도 하시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겠죠.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게 그 저기 대구광역시 그 법률 고문 변호사 그 공고가 다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우리 법인의 변호사들 그 정신 나가가지고 나보고 지원하라 그러더라고. 한번 해보자. 안 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고려대 법대인데 후배인데 학연. 예? 고려대 법대가 좀 많아야지. 졸라 많아 우리나라에. 근데 어쨌든 간에 말이죠. 영남고 그 당시 그 기수도 뭐 종교생이 뭐 수백 명 아니겠습니까? 뭐 많긴 많았을 거예요. 뭐 연수원 동기 뭐 엄청 뭐 그래도 적잖게 있고 어쨌든 우연찮게 동기나 능력이 탁월하다. 그럴 수 없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태현 사장 같은 경우에는 경영과 관련된 일을 경력이 따지면 사회이사 말고는 없고요. 그 다음에 노중기 신임 관장 같은 경우에는 미술계에서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관장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작품 활동뿐만 아니라 뭐 어떤 전시를 기획한다거나 운영하는 경험도 있어야 하는데 그쪽으로 경험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냥 미협에서 뭐 대구시 미협에서 뭐 임원을 잠깐 한 정도 그 외에는 이런 활동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우승 변호사야 뭐 변호사니까 전문가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치는데 의문은 그런 건 있죠. 이게 서울에서 대구까지 주로 대구 사건들을 해야 될 텐데 와서 변론을 하는 게 쉬운 일일까 하는 그냥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의문.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법률 고문이요. 뭐 그렇게 돈도 많이 못 받습니다. 뭐 돈은 많이 못 받겠죠. 저도 그게 궁금한 거. 굳이 변호사 그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또 뭘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추가를 했더라. 네. 근데 어쨌든 아까 이제 우리 홍 시장님이 취임식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과는 상반되는 사례들이 이제 발견이 되니까. 학연 지연. 그리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고질적으로 예전부터 그 낙하산 인사. 그건 뭐 아주 예전부터 계속 뭐 관례처럼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뭐 대구만 그렇습니까? 어디 뭐 우리 다 정치인들 정치 권력 잡으려는 이유가 자기 사람 이런 데 꽂아주고 말이죠. 그게 곧 정치인의 힘이고 영향력이다. 뭐 그런 식으로 강원도에는 권선동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뭐 의원님이 무슨 뭐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인사에 영향이 있겠다 아니고 그런 세간에 잘못된 평들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죠. 일정 부분 뭐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전문 영역에 대한 능력이 있다면 능력이 검증이 특히 이렇게 개인적 인연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 아쉬운 점인 거고 더해서 이제 지금은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학교의 동기거나 예. 뭐 연수원 동기거나 이런 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외에도 오랫동안 홍준표 시장이랑 관계를 맺었던 분들이 대구시에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특히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을 도왔던 네. 인사들이 가장 볼멘 소리를 하는 게 그겁니다. 대구 시장이고 대구 사람들이 이렇게나 있는데 왜 경남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었어? 예전에 도지사 시절에 네, 경남 도지사 시절부터 썼던 사람들이 왜 그대로 와? 그 사람들이 대구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정장수 경제부시장이죠. 이분은 홍준표 시장이 경남 도지사 시절에 이제 보좌관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쭉 인연을 한 10년 정도 맺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력이 확인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국회 이 국회 정치권으로 오기 전에는 다른 어떤 기업에서 이제 잠시 몸을 담았던 거가 이력이 확인되고 그 이후에는 쭉 이제 정치권에서 보좌관으로 활동을 했던 이력만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인데 대구시에도 그대로 와서 보좌관 특보 효과를 하다가 경제부시장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경제부시장은 어쨌든 경제잖아요. 네. 그러면 경제와 관련된 전문 영역, 전문성이 어떤 부분이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죠. 좀 들 수밖에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홍준표 경제부시장 자리 그냥 홍준표 시장의 뜻을 그대로 수행하는 역할만 하는 자리다. 그러면 뭐 진짜 제대로 뽑았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경제부시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려면 그 영역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인정되는 게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될 텐데 확인이 일단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냥 전력을 찾기가 어렵더라. 경제와 관련된 어떤 뭐 기업을 경영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경제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길게 해왔다거나 뭐 이런 거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뭐 사회생활을 LG 연구원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는 확인이 돼요. 그게 사회생활 초년기에 잠깐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네. 쭉 이제 정치권에서 활동을 해왔고 심지어 출마까지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정치인인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제 뭐 그냥 그 자리를 그렇게 쓴다면은 사실 이름을 바꾸는 게 맞죠. 정무부시장 정도로 경제부시장이 아니라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네. 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경남 인맥이 하나 있고 네. 그 이후에 또 다른 경남 인맥이라 하면 대표적인 분이 최근 작년에 바뀌었죠. 작년에 바뀐 대구시 법률 담당관. 법무 담당관. 네, 법무 담당관. 법무 담당관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네. 바뀌었는데 여기도 경남도지사 시절에 경남도에서 법무 담당관을 했던 경남 변호사가 왔습니다. 대구 변호사가 아니고요. 예. 경남 변호사 기득권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여기 있는 변호사는. 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경남 변호사 경남도청에서 네. 법무 담당관을 했던 분이 그대로 날아와서 법무 담당관을 꽂힌다거나 또는 여기는 이제 대구시 직접 산하기관 아닌데 검단관리공단이라고 있거든요. 네. 검단관리공단이 있는데 검단공단 관리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전무이사가 작년에 바뀌었는데 여기에 전무이사가 생뚱맞게 경남 양산에서 시의원을 지내신 분이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진짜 말이 많이 나왔어요. 도대체 야, 쟤 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거와 관련돼서 뭐 다른 언론에서는 특정한 누군가가 심지어 대구시정의 모 인사가 공단에 가서 이 사람 쓰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누구다라고 언급해 드리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그런 보도가 있다라는 거는 소개를 해드리고 어쨌든 이분이 이 경남 양산 시의원을 지낸 분인데 원래 이 공단에서는 공단 이사회는 이분을 선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후보에는 이 신청자 중에서는 있었지만은 선임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전에 있었던 전무이사를 연임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연임시키는 내용으로 해서 대구시에 승인을 받아야 돼서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대구시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명분은 그거예요. 대구시장님이 우리 오고 난 다음에 임기를 일치시켜야 된다거나 뭐 네. 이런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안 된다. 자기들이 새로 세운 조건상 이 사람은 적용시킬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사회가
자신들이 임명하고 싶었던 사람을 임명하지 못하게 됐고 그러면 이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는 거구나 해서 이 양산 시의원 의원을 지낸 이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양산이 또 근데 묘해요. 네. 지난 2020년이죠.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원래는 밀양 창녕에 출마하려고 하다가 고향이라고. 근데 국민의힘에서 안 돼. 고향도 출마 안 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경남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경남 양산에 출마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곳이 그 양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하다. 그렇게 인연이 있는 분이 이렇게 또 넘어와서 이 어떤 대구의 어떤 자리 요직을 또 차지하게 되는 현상이 또 보이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경남도지사 시절부터 뭐 홍준표 시장의 차량을 운행했다는 분들이나 이런 네. 뭐 아니면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실에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서울본부의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본부가 지금 원래 이전 시장까지만 해도 이제 어공이라고 하죠. 어공, 늘공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네, 어쩌다 공무원과 늘공무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늘공무원이 다수였어요. 그리고 어공은 이제 본부장 정도? 파견되는 사람들을 어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어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외부에서 뽑아서 이제 경력직이나 이렇게 뽑아서 쓰는 그러한 분들 주로 이제 본부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본부장 플러스 거기에 무슨 뭐 특보나 뭐 이런 직함으로 해서 한 2명 정도, 2-3명 정도 쓰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본부는 홍준표 시장의 서울본부는 전원이 50입니다. 그분들 몇몇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홍준표 시장의 경남도지사 시절부터 비서 역할을 하면서 차량을 운행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실에서 뭐 살림을 살았던 분이다거나 또는 뭐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어요. 홍준표 시장의 부인의 비서 역할을 했던 분이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홍 시장님 의리가 뭐 대단하시네. 대단해요. 그런 걸로 따지면은 와 이분이 한 번 인연을 맺으면은 끝까지 가는구나. 그 사람이 나 이제 홍준표 싫어라고 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데리고 가는 어떤 그런 끈끈함을 보여주는 자기 게 사람 아닌가. 확실히 챙기네. 아유 나도 지금 라인을 완전히 잘못 탔네. 지금 여기 앉아 있고 지금 지금이라도 엉뚱한데 앉아 있었네. 지금 변절하면은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례가 네. 확인이 된다. 이분들은 진짜 특별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 네. 이분들 외에도 뭐 홍 시장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대구시 관련 기관장으로 있는 분들을 꼽으면은 또 셀 수 없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장님이 취임식 때 했던 혈연과 학연 지원에서 벗어나서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인재들인가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직접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일을 시켜보니까 잘하더라. 그러니까 뽑았지. 아마 뭐 만약에 기자님이 물어보시면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홍 시장님은. 뭐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네. 말씀하실 수 있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거기에 대해서 검증할 방법은 없고 없죠. 무슨 뭐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뒷사례들은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죠. 뭐 그런 능력이라는 게 사실 뭐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없고 주관적인 영역인데 그러면 이건 뭐 홍 시장이 자기랑 오랫동안 일했던 손발 맞는 분들이랑 같이 일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후반 1년 반 만에 이제 동기들이 등장을 하니까 능력이 검증할 수 없는 동기들이 등장을 해버리니 앞에 인사들에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의구심이 다 생긴다. 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순수한 어떤 시민의 눈으로 말이죠. 아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정치를 하려고 하며 정치인 주변에는 왜 사람이 자꾸 모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 때 아니 자기 직업도 내팽개치고 말이죠. 저렇게 열심히 정치인을 쫓아다니는 이유, 뭐 자원봉사 비슷하게 왜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모종의 보상을 받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 다 하잖아요. 대통령이 바뀌었어. 대통령실에 참모 누구 넣을까? 그 밑에 인사들 누구로 채울까? 다 보훈성으로 말이죠. 뭐 장제원이 누구를 다 밀어넣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치라는 게 결국에 본인을 지지하고 도와주고 봉사했다 이런 사람들을 내가 힘을 가졌을 때 보훈을 해주는 그런 자리구나. 이런 생각마저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보훈성 인사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적어도 전문가이거나 그쪽으로 활동을 해본 여력이 있거나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능력이 되면 본인이라도 상관없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닌 사례들이 보이면 이제 다른 인사들까지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치인 특히 홍준표 시장 정도 되는 큰 정치인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최근의 사례들이 그걸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우려스럽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 잘 모릅니다만은 대구에 있는 뭐 공기업이든 뭐 어떤 여러 산하 기관들이 많잖아요. 네. 다른 지역에도 네. 정권이 바뀌면 다 또 낙하산으로 그렇죠. 줄줄이 쫙 바뀌죠. 바뀌고 뭐 이게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똑같죠.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뭐 대구라고 예외가 있느냐? 그럼 시장님 바뀌면 시장님의 측근으로 뭐 그런 자리들이 채워지는 것은 뭐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뭐 앞서 말씀에 이 반복입니다. 그럴 수 있는데 하지만 합당하냐? 능력만 되면 모를 그렇죠. 합당하냐? 문제 네, 능력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 기본적으로 갖춰지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그것만 있으면 사실 뭐 지나가던 아저씨를 내다 꽂아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걸로 보이니까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거고 그 뭐 다른 인사에도 순수성을 이렇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은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더더욱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또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나도 친구들 월급을 내 돈으로 주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나는 홍씨가 아니었을까? 우리 아버지는 왜 홍씨가 아닌 거야? 나는 왜 영단골로 안 나왔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 왜 나는 고대를 못 갔을까? 그렇죠. 그런 고대를 갔는데도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미친놈이지 내가. 자, 그런데 뭐 이런 논란, 우리 문제 제기 뭐 지역 사회에서 있다 하더라도 홍 시장님 눈 하나 깜빡 안 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직접 관련돼 있는 건 아닌데 그걸 느낀 게 뭐냐면 지난 12월 아니 이제 12월이 아니고 지난주에 네.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노중기 관장 건으로 진짜 시끄러워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많이 막 시끄러웠는데 막 그런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올 때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딱 쓰셨습니다. 전국은 어수선하지만 네. 대구는 평안합니다. 어. 그러면서 뭐 쭉 길게 뭐 쓰셨더라고요. 근데 네. 그 대구는 평안하다는 그 표현이 네. 저는 이분이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평안하다라고 쓰신 게 네. 참 이 안 들리시나 보다. 이 개소리는 네. 상관없고 기차는 달린다 이렇게 아예 주파수 범위 안에 안 들어있나 봐요. 이게 네. 기차 달리는 속도가 원체 빠르니까 개가 짖는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야, 걔가 기차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네. 매달릴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런데 뭐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홍 시장님이 그 서두에 아까 취임식 때 하셨던 말씀. 네. 요새 화두가 또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요새 트렌드는 그 착한 척했다가 나쁜 일 하는 게 밉고 차라리 대놓고 나쁘게 하는 게 더 호응을 받는 세상이라서 나쁘더라도 살짝 솔직한 게 더 낫다. 차라리 솔직하게 맞아요. 나쁘자.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은 차라리 그러면 뭐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난 너한테 기대도 안 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좋은 말씀 다 하셨어요 취임식 때. 네. 근데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들은 그 말이랑 다른데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여러 건 확인이 되니까 실망스러운 거죠. 나중에 그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의 경영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사후에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인사가 맞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요. 홍스나이퍼 가져온 소식 사실 다른 언론에서 다루기 좀 껄끄러워하는 소식. 그러나 이미 베린몸 이상원 기자는 이미 베린몸 열심히 떠들었다. 자,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